자, 이어서 5주차 2차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를 보면은 가정 내 서비스가 있겠고 가정 외 서비스가 있겠죠. 그래 가정 내에서는 그 보충적 서비스의 기능을 당연히 하겠고요. 가정 외에서는 지지적 서비스나 대리적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 내 서비스는 가사 지원 서비스, 이제 보육 서비스, 자녀 양육에 의한 그런 보육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가정 외 서비스에서는 이제 지지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를 본다면, 지지적 서비스는 개별 지도라든지 집단 지도, 또 가족 치료 이런 정서적인 지지적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대리적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대리 가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위탁, 입양 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3차 방어선 이것은 이제 대리적 서비스로서 이제 주거시설 서비스 내용인데, 이 아동복지 서비스는 일단 가정 내와 가정 외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복지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장소에 의한 분류, 이제 이거를 볼 것인데, 이 가정 내 서비스는요, 가정 내에서 부모 또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기에 따라 필요한 양육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 중심의 보호가 중요하고 또 가정 내의 양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 내 서비스는 구조적 결손이 없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에 따라 필요한 양육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정 외 서비스는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이 장소 간에 왕래하면서 보호 및 서비스를 받는 경우, 또 자신의 출생 가정을 떠나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등 양육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이제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중심으로 가정 중심의 보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해체되거나 불가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외 서비스를 적극적인 선택으로서 아동의 복지를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가정 외 서비스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아동의 특별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제공되더라 라는 부분 핵심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상, 그래서 이제 원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요, 가정 위탁이나 입양 등을 하게 되고요. 또 위기 개입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양육시설을 안내한다든지 그룹홈에서 보호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가족센터나 아동상담센터 이런 걸 통해서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한다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아동은 모든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개입으로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아동 복지 서비스 대상은 모든 아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나 복지 서비스가 많이 욕구 충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모든 아동은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적절한 소득, 주택, 보건, 보육, 교육, 여가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다든지 또 가족 해체 및 재혼율 증가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또 부모 및 아동 교육,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아동 상담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동 상담 서비스가 요즘에는 아동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가족에 대한 어떤 해체라든지 가족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 서비스가 지금 많은데 국가에서 이런 국민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동에 대한 그 바우처를 제공을 해서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 심리 상담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도 아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위기 가정이라든지 그럴 때 아동에 대한 바우처를 국가에서 제공해서 심리 정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필요한 아동은 특히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정신건강 서비스 이런 걸 해서 이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약물 남용 막 이런 위기 개입이 필요한 아동에게 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 이제 이것은 카드슌과 마틴이 얘기한 건데 지지적 서비스가 있고 보충적 서비스가 있고 대리적 서비스가 있더라 라고 이제 분류를 나눴죠.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모의 능력을 지지 강화하는 게 지지적 서비스고요. 그래서 아동 상담소, 가정 상담소 이래서 이제 바우처 제공해서 심리 상담을 많이 합니다. 또 학대 방임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 또 미혼 부모나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이 지지적 서비스더라라는 거고요. 보충적 서비스는 부적절하게 제약된 부모의 보호를 보상하거나 또 아동이 받아야 할 보호를 이제 보충하는 것인데 소득 보충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정 봉사 파견 서비스, 보육 서비스. 그래서 부모의 어떤 양육에 있어서 보충할 만한 부분을 이렇게 보육 서비스나 가정 봉사원 파견 서비스 등으로 보충을 하고 있지요. 특히 가정 봉사원 그 파견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방과 후에 이 봉사원이 파견돼서 숙제도 지도해주고 음식 먹는 것도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올 때까지 직장인 엄마가 올 때까지 이렇게 아동을 돌봐주고 하는 서비스인데 제 아는 분도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소득이 좀 많거나 좀 재산이 좀 있거나 집이 있거나 이러면은 본인이 한 80% 정도 뭐 국가에서 20% 부담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소득이 별로 없고 뭐하고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는 특히 맞벌이 부부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리적 서비스, 이것은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서 부모의 보호를 부분 또는 전체에 대리하는 것인데 뭐 가정 위탁 서비스, 입양 서비스, 또 뭐 그룹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기능에 따라서 지휘적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고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가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서비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대리적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이 그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지적 서비스는 이제 부모가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과 이제 기술이 부족하거나 또는 부모나 아동 또 부부 관계 또 기타 관계 등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필요한 서비스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이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고
또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예방적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러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부모나 아동의 역할을 대신하기보다는 가족 구조나 또 구성원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고 외부에서 가족 내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적 서비스의 목표는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기능, 이 사회적 기능을 높여서 가족의 붕괴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든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지만 가족 상담, 아동 학대, 또 예방 이런 거 가족이 그 역할과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지적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또 지도 실시, 또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급여, 또 서비스 연계 이런 거를 하는 게 지지적 서비스죠. 그래서 이 서비스가 가정 내, 가정 외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가정 내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부모와 어떤 가족 구성원의 관계인데 아까 제가 그 아동복지법 제3조 기본 개념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 중심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가정 내의 양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가정 외의 서비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정 외의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제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 이 자신의 출생 가정을 떠나서 일시적 또 장기적으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어떤 양육 서비스 이런 걸로 제공받는 경우에 다 이제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중심으로 가정 중심의 보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해체된다든지 또 불가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가정 외 서비스를 어떤 적극적인 선택으로서 아동 복지를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이제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보충적 서비스, 이 보충적 서비스 이것은요, 이 아동이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일시적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마련해야 되는데 부모의 사망, 질병, 또 장애, 또 실업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줄 어떤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충적 서비스는 가족이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장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어린이집, 또 드림스타트, 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지역아동복지센터, 또 우리 동네 키움센터 등이 있죠.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 이 대리적 서비스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적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을 떠나서 다른 가족이나 양육자 또 생활시설 등에 의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적 서비스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어야 할 서비스지만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그 전쟁 과와 또 기아 또 미아를 수용해야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설 보호 중심의 정책 또 서비스가 발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대표적인 사회복지로 이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가족이나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이런 아동의 보호 및 양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시설 보호고요. 이런 시설 보호 체계는 아동 양육 시설과 자립 지원 시설이 있고, 또 가정 보호 체계는 가정 위탁, 또 공동 생활 가정, 다른 말로 이제 그룹홈이라 그러죠. 또 해외 입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보충적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면서 부모의 보호나 양육에 어떤 질적으로 이제 부적절한 경우에 부모나 가정 역할을 보완해 주거나 일부 대신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을 포기했다든지 또 가정이 와해됐다든지 해체되었을 때, 부모 역할이 상실되었을 때,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유지가 불가능할 때 아동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리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적 서비스는 가정 위탁, 또 입양, 또 생활시설, 공동생활시설, 그룹홈 등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동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 일환인데, 가장 이제 엄마하고 가장 좋은 거는 물론 가정 내 위탁이겠죠.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이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미아, 고아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단체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에 따라서 고아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또 생기게 된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발달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방어선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1차 방어선, 제2차 방어선, 제3차 방어선,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1차 방어선, 이것은요 가정의 아동에게 어떤 1차적인 방어선의 기능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게 가정인데, 이 가정이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모, 자녀, 또 역할 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또 가정의 사회적 기능 회복, 유지, 또 강화 차원에서 제1차 방어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1차 방어선의 가정의 역할이고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또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제공하는 아동 상담, 또 가족 복지 서비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방어선은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차적 방어선이라 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 또 아동의 부적응 또는 발달상의 문제를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제1차 방어선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 내 사회적 기능의 회복 유지 강화 서비스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동 상담, 가족 복지 서비스,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제2차 방어선은 이제 대리가정 서비스로 2차 방어선으로서 이 대리가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 아동에게 원가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보호의 장이 요구되는 게 바로 이제 제2차 방어선으로서 대리가정 서비스죠. 그래서 이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의 보호와 서비스, 이것을 제공하는 게 제2차 방어선으로서의 대리가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서는 아동의 삶과 가정에 대해서 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화된 생활시설이나 가정과 비슷한 생활의 환경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보호의 장으로 대리가정이 이제 제한되고요. 이 대리가정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가정 위탁 그리고 입양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오해, 그리고 또 바라보는 그 인식으로 인해서 입양은 거의 해외에서 다 해외로 연결이 된 편이죠. 그래서 대리가정 서비스 제2차 방어선으로서 대리가정 서비스는 이렇게 가정 위탁과 입양 서비스가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제3차 방어선으로서의 서비스는 집단보호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동 생활시설이나 또 아동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그 최소 침해 대안의 원칙, 최소 침해 대안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침해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유라든지 어떤 불편함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이제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침해 대안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욕구가 출생 가정이나 대리 가정에 의하여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집단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3차 방어선으로서의 집단 보호 생활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또래 집단 관계가 중요한 그 아동인 것만큼 어떤 집단적인 생활 환경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 이런 여러 아동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침해를 하면서 아동 양육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게 집단보호 생활 서비스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집단 보호는요, 통상 이제 10명에서 12명, 또 작게는 6명, 이런 6명에서 12명의 아동을 수용한 어떤 소규모 집단, 그런 소규모 집단 가정에서부터 대규모 수용시설, 대규모 수용시설에 이르기까지 이제 규모와 형태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직원이 대리 부모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정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고요. 또 신체적 학대, 이런 정서적인 학대, 이런 학대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지닌 아동이나 가정에서 행동장애를 일으킨 아동, 이런 아동을 위해서 치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도 있지요. 집단에서 단체적으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학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가정에서도 또 학대 문제가 있지만 단체로 하다 보니까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집단보호 프로그램은 민간복지기관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복지기관과 공공회에서 운영되고요. 그래서 공공재원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3차 방어선은 아동의 욕구가 원가정 혹은 대리가정에 의해서 보호되고 양육되지 못하는 경우에 마지막 대안이다라는 게 이제 3차 방어선이고요. 그래서 시설에 수용하여 집단보호 생활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죠. 제2차 방어선은요, 아동에게 대리가정을 마련해 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 위탁, 입양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서비스, 이것은 이제 가정 내, 가정 외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위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동 양육 시설부터 시작해서 아동 일시 보호 시설, 또 아동 치료 시설, 뭐 공동생활 가정, 뭐 또 자립 지원 시설, 또 아동 상담소, 아동 전용 시설, 이렇게 뭐 지역 아동 센터 많은데 요즘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는 게 또 지역 아동 센터죠. 지역 아동 센터 이런 거는 이제 지역사회 아동의 어떤 보호, 또 그리고 뭐 교육, 또 건전한 놀이와 뭐 오락을 제공한다든지,
또 보호자와 지역 사회 연계 등으로 아동을 보호자가 맞벌이를 한다 했을 때 그동안 시간에 아동의 어떤 과제도 봐주고 또 여러 가지 생활 교육 여러 가지 또 보호를 해주고 간식도 주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이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죠. 제 아는 박사님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이 학습과 어떤 사회생활을 기르고 그리고 집단생활의 예절 그리고 여러가지 과제도 봐주는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동 학습과 정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해서 요즘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또 아동복지 차원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많지만 그래서 아동복지 서비스의 3차 방어선까지 봤습니다.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 1차 방어선은 가정 내의 유지 강화 서비스고 제 2차 방어선은 가정 위탁 입양 서비스고 제 3차 방어선은 집단 보호시설에 수용해서 있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